경기도청 인근에서 뒷돈을 줬다. 이 검찰의 수사 얘기부터 이제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이재명 대표 최측근에게 대선 자금을 건넸다고 폭로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앞서 잠깐 현장에 연결했던 것처럼 오늘 대장동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어제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그 문제의 휴대전화, 저장 데이터의 비밀번호까지 넘겼다고 한 유 전 본부장인데요. 김용 부원장 진술 거부에도 일단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모든 것 있잖아요. 그간에 어떤 이제 감춰주려 했던 거 말고 그냥 모든 것 다 털어놓고 그냥 제가 믿는 그대로 나도 벌을 받을 거예요. 내가 벌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있으면은 나는 그냥 가감 없이 벌 받을 거고 다른 분들이 벌 받을 것들은 다른 분들이 벌 받을 거고 증거를 다 지웠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흔적 같은 거는 다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플래그램방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김용 부원장님께 전에 돈을 넘기셨을 때 이게 대선 자금으로 쓰일 수 있었다라는 추측이 가능하셨을까요? 민주당은 이제 물증이 없다라고 하는데요. 혹시 제출한 물증? 민주당에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유 전 본부장의 증언 말고는 증거가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어제 KBS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물증들을 여러 개 확보했다. 첫 번째, 종이 상자와 돈가방, 앞서 잠깐 얘기가 나왔던 유 전 그렇죠. 본부장 질문에 나왔던 그 부분. 8억이 오고 가는, 뒷돈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관계자들하는 통화 내역, 그리고 돈 전달 장소 인근의 신용카드 사용 내용, 관련자들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 꽤 여러 개가 구체적으로 증거물로 검찰이 확보한 걸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아마 뭐 제1야당의 사실은 대표를 겨냥한 사건을 검찰이 그냥 증언만 가지고 이렇게 확대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죠. 왜냐하면 증언만 바꿔버리면 또 증거가 없어지니까요. 예전에도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도 보면 이 결정적으로 이제 이 그 계좌에 1억 원이 들어간 흔적이 남아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은 뭐 양심의 법정에서는 끝까지 무죄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못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은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증거들이 지금 나오고 좀 전에 우리가 화면에 보셨겠지만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 지금 남욱 씨로부터 돈을 전답할 때 받았던 상자, 뭐 이게 뭐 돈 가방인가요? 이 정도로 이제 가지고 이걸 확보했다, 검찰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인데 예전에는 보면 주로 10,000원권이 있을 때는 사과 상자를 많이 썼습니다. 예. 그다음에 50,000원권을 바뀌면서 주로 비타 땡땡 그 상자를 또 많이 썼다고 그래요. 오랜만이네요. 네.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무슨 상자를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어쨌건 이런 증거들이 확보가 돼 있고 또 관련자들의 어떤 이 데이터 기록들이 있는 거죠. 왜냐 언제 또 CCTV 그다음에 휴대전화 등등 이런 것들이 확보됐기 때문에 예. 충분히 입증될 수 있다. 그러니까 김용 씨가 지금 한 6일째 지금 일단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러 명이서 이런 증거들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를 할 때는 사실은 뭐 본인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예. 혐의를 벗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검찰이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장 변호사님, 뭐 종이 상자 돈가방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또 만나보기로 할 텐데 현대인들에게 사실 통화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 정도면 뭐 완벽한 물증 아니냐라는 시각도 많고 그런데 차용증 있잖아요. 이게 지난주에 저희가 전해드렸었던 남욱 변호사 측근의 이 메모장과는 또 다른 차원의 증거 아닌지 차용증이 만약에 맞다면 검찰이 그래서 좀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일단 지금 좀 전제를 해야 될 것이 지금 예. 검찰이 구속 수사 중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검찰이 들고 있는 물증이라든지 아니면 관련자들의 진술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제도에서 KBS 인용 보도를 하는 건 뿐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기소가 되고 재판 단계로 넘어가야 검찰이 그때서야 증거 목록들을 제출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뭐 종이 상자라든지 특히 뭐 차용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선까지 쓰여져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입증한다는 것인지는 아직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저게 관련자들이라고 하니까 아마 돈을 만들고 전달하신 사람들 그분에 대한 얘기들인 것 같은데 예. 그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그 차용증만으로 김용 부원장이 돈을 받았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입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예. 그 다음에도 김용 부원장에게 돈이 흘러간 것 이상으로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를 위한 대선 자금으로 사용이 됐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그것을 알고 용인했다는 것까지도 입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나오고 있는 저런 물증들이 이제 재판
단계에서 검찰이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 어떤 식의 구체적인 내용들인지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런 통화 내역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들이 아무리 돈 만든 사람, 건넨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일치가 된다면 꽤 결정적인 물증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조금 전에 잠시 만나봤던 현장 모습 저희가 다시 한번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재판, 관련 재판을 마치고 돌아가는 유 전 본부장의 오늘 목소리 하나하나 다 들어보겠습니다. 그 정무방 등에서 그 친목 외에 좀 정책 결정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오간 사실이 있을까요? 네. 그 이재명 의원 들어가 있는 방도 따로 있었을까요? 그거는 없었습니다. 그 김용 부원장에게 이제 자금 넘길 때 이게 대선 자금으로 쓰일 거라는 걸 좀 알고 계셨을까요? 경선 자금을 알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비번 넘겼을 때 이게 김용 부원장의 혐의가 소명될 거라고 생각을 좀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그거 클라우드는 네. 이제 제가 어떻든 소명할 수 있는 내용들, 필요한 내용들은 다 제공하겠다라는 네. 의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그 같습니다. 남욱 메모에 나온 내용이 사실이라고 진술하신 이유가 좀 따로. 남욱 메모에? 네네, 그 메모 남긴 것들. 예, 그건 제가 전달했으니까요. 좀 신변보호 지금 받고 계신데 좀 예. 어떠세요? 좀 사생활 보도도 안 되고 있어서 그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서 상자가 김용에게 나온 게 이제 아니라고 하면서 이제 김용이 돈 받은 게 맞으면 그 상자가 본부장님한테 나올 리가 있느냐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상자가 본부장님 쪽에서 나온 게 좀 맞을까요? 저는 전달받은 상자입니다. 일단 가감없이 오늘 재판 마치고 돌아가는 유 전 본부장의 목소리 다 들어봤는데 남욱 변호사 메모에 나온 내용 사실이다. 그러니까 돈의 구체적인 액수, 언제 줬는지 어디서 줬는지 내가 전달했다. 그리고 신변보 요청에 대해서 사실 취재 열기도 꽤 뜨겁고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했고 다시 좀 대선 자금 관련 얘기를 한다면 김용 부원장에게 준 상자는 내가 전달받은 상자고 그리고 저 부분이 좀 핵심인데요. 일단 다시 한번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용 부원장에게 준 8억 4,700만 원으로 알려진 그 돈 경선 자금을 알려졌다. 물론 검찰 수사에서는 더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겠지만 이현정 의원님 네. 결국은 본인이 이렇게 여러 질문에 언론에 대해 앞에서 저 정도 질문 답변할 정도면 분명히 본인도 이 진술에 자신감이 있다는 증거로 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유동규 씨가 일단 본인이 진술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내놓는 증거는 그냥 말만 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도 이제 돼 있죠. 좀 전에 말한 클라우드에 비밀번호를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클라우드라는 게 보통 우리가 휴대전화를 쓰시면 사진을 찍거나 카톡을 하거나 등등을 하면 예. 그 기록들이 클라우드에 상당히 많이 이제 저장이 됩니다. 근데 그걸 줬다는 거는 사실은 그 저장된 거를 다 검찰한테 제시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야기했듯이 당시에 핵심적 관계자들과 함께 단체 카톡방을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카톡이 아닌지 단거를 만들어서 거기서 서로 간에 의견 교환도 하고 했다는 것인데 이제 그런 데 대한 접근을 이제 검찰이 가능했다 그러면 당시에 관련자들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또 거기에 보면 여러 개의 방이 있었다고 그래요. 거기에 법률가들도 있었고 공기업 사장들도 있었고 예. 이 댓글을 어떻게 달 것인지 이런 것도 논의했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아마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 같고 아마 유동규 전 본부장이 쭉 증언하는 거 보면 기자들한테 본인이 그냥 보고 그다음에 본인이 했던 것들에 대한 진술들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신빙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검찰에 사진, 데이터, 여러 연락처들이 있는 저장소, 클라우드에 비밀번호를 냈고 필요한 내용을 다 제공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본인도 이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감추지 않을 것이다. 어제도 흔적은 다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의미심장한 유 전 본부장이 말을 했기 때문에요. 클라우드 안에 뭐가 있는지 저도 잘 모른다. 정말 한 언론에서는 판도라의 상자로까지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저게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지 아닐지 검찰은 잘 알고 있겠죠. 유 전 본부장이 오늘 목소리 좀 들어봤는데 김근식 교수님. 네. 근데 이 부분이요. 어제 KBS 보도에 또 이 내용이 나오는데 검찰이 신용카드, 휴대전화 통화 내역 다 물증 갖고 있다. 그런데 유 전 본부장이 김용 부원장에게 돈을 건넨 장소까지 특정을 했다. 물론 이것도 유 전 본부장의 증언이겠습니다만 광교 호수공원 그리고 경기도청 인근 유 전 본부장 개인 회사 이렇게 일단 압축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정치권에서의 돈을 주고받는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하는 것이든지 뇌물을 수수하시는 것이든지 대부분 은밀하게 둘 사이에 진행되기 때문에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받는 사람은 절대 끝까지 부인합니다. 예. 주는 사람은 다 진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정치 자금, 불법 자금, 그다음에 뇌물 수수와 관련돼서 법원에서 유죄 판결 내고 대법원 확정 판결 되는 건요. 딱 한 가지 기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줬다는 사람의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걸 보고 법원이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하면 받았다는 사람은 끝까지 안 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물론 받았다고 한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만, 저는 마지막 고리가 그걸 받았다는, 그러니까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서 받은 유동규가 김용 부원장에 줬다는 부분을 입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야 김용 부원장이 구속된 다음에 기소가 될 수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는 진술의 신빙성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구체성과 일관성이기 때문에 예. 아까 말한 증거의 여러 가지 일관성도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관련된 4명이 똑같은 진술을 하고 있다. 네. 그리고 그 진술을 입증할 만한 각 곳곳의 증거 자료들이 지금 확보가 돼 있다는 거고요. 뭐 대부분 CCTV라든지 출입 내역이라든지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라든지 통화 내역, 이게 다 이제 그런 걸 입증할 수 있는 진술의 그 구체성과 일관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고, 예. 마지막에 이제 장소를 특정했다는 것은 유동규가 김영광 부원장이 줬다는 장소의 신빙성도 분명히 보장이 되고 증거가 있고 자료를 확보했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이번에 구속영장 신청할 때 저 장소를 특정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경기도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당시 김용 부원장이 거기 근무했던 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의 실생활권 그리고 근무처 근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신빙성에다가 지금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진술의 종합적 일관성과 구체성이 보장이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예.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마지막 받았던 사람인 유동규가 김용 부원장한테 8억 이상의 거금을 전달했다는 것을 검찰이 입증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정처장. 네. 근데 이제 미뤄 짐작컨대 검찰이 뭐 불법 대선 자금 의혹 수사를 하면서 이 특정했을 때 당시 통신 자료나 혹은 동선들 다 체크하고 이런 돈을 건넨 장소를 포착했다는 게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도 꼼꼼하게 그 진술에 대한 그 신빙성을 확인을 합니다만, 예. 재판부도 그 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그 영장에 적시된 내용이 충분히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따져서 발부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하고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발부했다라는 것은 이 김용 부원장에게 대선 자금을 전달했다라고 진술한 4명의 진술이 그 확인을 해본 결과 예. 상당히 믿을 만하다. 이렇게 판단했다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최종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용 부원장 한 사람만 부인하고 있을 뿐이지, 최초에 돈을 만든 남욱 변호사, 그리고 남욱 변호사의 돈을 심부름한 이모 씨, 그리고 정 변호사, 그리고 유동규 본부장까지 4명의 진술이 상당히 일관성이 있고 시점이라든지 액수까지 특정이 돼 있기 때문에 김용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상당한 입증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 전 본부장 사무실, 뭐 광교 호수공원 인근, 경기도청 인근 뭐 이렇게 나온다. 일단 알겠습니다. 상대 입장도 좀 들어봐야죠. 우리 쪽 가방 아니다. 검찰 주장대로면 나중에 가방만 돌려줬다는 거 아니냐. 증거 안 된다라는 게 김용 부원장 측 변호인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또 하나의 좀 눈에 띄는 보도가 하나 있었어요. 장소 특정된 KBS 보도 말고도요, 유현정 의원님. 네. 우리가 대선 자금이 필요하니까 작년 2월에 현금 20억 원을 요구했다. 이거는 이미 대략 알려진 사실인데,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두 사람이 얘기를 할 때, 야, 우리 이 돈 남욱 변호사에게 받자, 이렇게 상의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돈의 저수지가 어딘지 두 사람이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거는 뭐냐면 대장동 사건이 터지면서 뭐 돈결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장동에 있던 김만배, 남욱 이런 사람들이 많은 돈을 벌었다는 것 자체를 다 알고 있고, 예. 또 거기에 어떤 면에서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우리 돈 제대로 안 주면 이게 좀 뭐 다 없앨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까지 했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김용 지금 본부장도 마찬가지로 당시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 과정을 꾸준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 자, 누구한테서 돈을 받아야 될 것인지를 알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고요. 지금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이 한 100억 정도의 이제 펀드를 모금했기 때문에 이런 돈이 필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뭐 선거를 좀 아는 사람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 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쓸 수 있는, 뭐 영수증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있고, 실제로 이 영수증 없이 그냥 쓸 수 있는 돈이 경선 때는 꽤 필요합니다. 예. 특히 당시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호남 지역에서 굉장히 열세였습니다. 이거는 일단 아시겠지만 어디까지나 추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낙연 이 총리가 이제 호남을 토대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 요구를 한 것도 호남 지역에 내려가는데 야 경선 자금이 20억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 돈을 어디서 가져오느냐? 둘 다 남욱한테서 받자. 왜냐하면 남욱 이 변호사가 천화동인 4호를 운영하면서 거의 한 1,000억 정도를 벌었거든요. 예. 그러면 그만큼 돈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남욱 변호사가 이 사건 말고 대장동 말고 안양 탄약고라든지 여러 가지 걸 제시를 합니다. 예. 자, 그것도 밀어주면 우리가 더 할 수 있다는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남욱 변호사는 그런 것 시행사를 통해서 자금을 획득하고 그걸 쓰는 것은 이 두 사람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저 부분을 대가성 있는 거 아니냐 혹은 불법 대선 자금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유 전 본부장 진술만 갖고 수사한다고 계속 비판하고 있는데요. 오늘 한동훈 장관의 목소리도 듣고 오겠습니다. 최근 이제 민주당에서 뭐 검찰 수사에 관해서 뭐 유동규 진술만 가지고 뭐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일반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사에 대해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죠. 그런 얘기할 단계는 많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럼 법원을 욕하셔야죠. 법원이 그러면 유동규의 진술 하나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으신 건가요? 역시 상식적이지 않은 주장입니다. 한동훈 장관의 얘기. 어제 일부 보도 따르면 검찰은 지금은 공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 인적 물적 증거 확보한 것으로 있다. 검찰 자신감도 좀 보이는데 오늘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 구속 기한이 연장이 됐어요, 장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구속 기간은 원칙적으로는 열흘이고요. 예. 사안에 따라서 열흘 더 연장해서 최대 20일까지 가능합니다. 오늘 연장이 됐기 때문에 11월 7일이 아마 구속 기간의 만료일이기 때문에 그 안에 구속 기소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 부원장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예. 이것은 피의자의 권리입니다. 아무래도 김용 부원장은 지금 정치 자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어떤 조사나 진술에 대해서 진술할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 부원장으로서는 검찰 단계에서가 아니라 예. 법정에 가서 즉 검찰이 가지고 있는 물증이라든지 다른 인적 증거들을 한번 보고 그리고 법정에서 그 재판장의 물음에 진술하겠다라는 전략인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요. 검찰 단계에서만큼은 지금 당사자들은 다 김용 부원장이 받았다고 하고 있지만 김용 부원장은 전혀 받은 바가 없다라고 한다면 예. 사실상 진술에서도 별로 할 얘기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진술 거부권을 앞으로도 계속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구속 기한 연장이 됐어요. 대략 3주 정도 됐는데 3주 정도 이제 구속 기간에 검찰도 여러 물적 증거들도 확보하려고 노력할 겁니다.